남자가 집에 오니까 지금 다 싸고 공항용수 오더라고요. 그냥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허구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을 포함한 국가들은 대략 2천만 원 넘어갑니다. 묻지마 결혼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짜 맞추려고 했겠죠. 이거 완전히 다 바가지입니다. 브로커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만 보내라. 결혼은 우리가 책임질게. 왜 나한테 지금 그 책임을 묻냐고요, 나한테. 여기 결혼이 악몽이 됐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혼기를 놓친 남성이 선택한 것은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외국인 아내는 입국 13일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국제결혼이 어땠길래 이 남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은 한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47의 직장인 재훈 씨. 그는 넓은 이곳에서 벌써 석 달째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좋네요. 옛날 집이라서 베트남 스타일로다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새로 마련한 신혼집으로 이사 오기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도망가 버렸으니 뭐 여기 좀 살다 뭐 어차피 전세니까 살다 이사 가야죠. 혼자 큰 집에서 살기도 좀 그렇고.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꾼 재훈 씨.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수하다고 봐야 되나? 약간 시골 처녀처럼 괜찮았어요.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치른 결혼식은 4박 5일간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바로 인사를 하고 저같이 뭐 장모한테 허가를 받고 바로 다음날 그 약혼식이 진행되는 거죠. 저도 뭐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급박하게 막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저도 혼이 빠진 것 같아요. 6개월 뒤에 입국한 아내.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아내에게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빨래를 이만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온 빨래를 이만큼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됐더니 이제 아침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재훈 씨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신이랑 잠자는데 코를 골다. 코를 골아서 도무지 같이 못 자겠다. 각방을 써야 된다. 그렇게 각방을 쓰던 아내는 입국 13일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2월 8일 날인가 때가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싸가지고 도망갔죠. CCTV에 찍힌 아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종 신고까지 하며 찾고 있지만 아내의 행방은 석 달째 오리무중입니다. 솔직히 아내 나갔을 때는 멘붕이었죠, 멘붕. 처음에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유작 가르치는 곳은? 전혀 없어요. 전혀 뭐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은 아내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통역 도움을 받기 위해 인근 다문화 센터를 찾은 재훈 씨. 먼저 베트남 장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기에 전화를 끈 상태이오니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아내가 알려준 재훈 씨 동서들에게도 전화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나 남편인데 지금 아내가 가출한 거 혹시 알아요? 연락 못 했어요. 연락 오는 건 없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그 경찰 찾아봐요. 내가 가봐요. 재훈 씨의 베트남 첫째 동서는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또 다른 둘째 동서에게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사이. 잘 지내지?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뭐 한국에 있어요? 전화에 반갑게 응대하는 둘째 동서. 아내 연락은 혹시 안 와? 몰라. 몰라? 나 상관없어요. 그냥 바빠요. 왜 나가는지 알아? 그런데 아내 얘기를 꺼내자 또다시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뭐 집이 나갔다 그러면은 먼저 걱정부터 해줘야 되는데 왜 나갔냐, 무슨 일인데 나갔냐, 그게 순서잖아요. 무조건 몰라, 나랑 상관없어. 실종 신고 이후 아내의 소식은 없는 걸까?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베트남 아내 가출 신고 남편이에요, 제가. 예. 그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상황이요? 사실상 오늘로 일단 출력이 큰 완료가 됐어요. 근데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하는 건 없어요. 그 나간 기록은 없나요? 나간 기록은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던 재훈 씨는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는 형수님한테 부탁해서 장인이란 분이 그 자기 딸은 베트남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선호 기자, 집을 나갔다는 아내는 그러면 베트남에 간 겁니까? 네, 이 재훈 씨의 지인 중에 베트남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장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장인의 말이 아내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경찰서에서는 아내의 출국 기록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경찰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족하고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재훈 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재훈 씨의 경우에는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진 나왔네요. 네. 지금 이 아내를 만났을 텐데 네. 중개업자랑도 연락해봤습니까? 네, 그 당시에 중개를 했던 그 중개업자하고 전화 통화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소개하신 여성이 13일 만에 가출했잖아요. 도의적 책임이 있잖아요. 나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지금 그 책임을 묻냐고요, 나한테.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업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아내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오리무중인데 그래서 취재진이 이 베트남 현지에 있다는 그 친정집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난 4일 취재진이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하노이 남부의 작은 마을. 남편 재훈 씨 아내의 친정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웃들에게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Chị là ở nhà đâu em? Gần đây nhất thì bao giờ em gặp mẹ chị em? Không biết được, tại vì chị ấy không về nhà. 재훈 씨의 아내를 최근엔 본 적이 없다는 이웃. 다른 이웃에게도 아내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Nghĩa là chị bây giờ ở nước ngoài, bác cũng biết là chị đi nước ngoài rồi ạ? nước ngoài là ở đâu ạ? 해외에 나갔다는 그녀. 그런데 이웃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Không phải là chị lấy chồng Hàn Quốc à?
무슨 얘기일까? 취재진은 아내의 친정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러 왔는데. 누군지는 아세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님이요. 아, 어머님이세요? 아. 아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 그곳에 재훈 씨의 아내가 보입니다. 그때 나타난 아버지. 갑자기 취재진을 향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아내의 아버지에게 취재진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재훈 씨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이분이 부탁해서 여기 왔어요. 이 남자분은 아세요? 여기 남자분? 그때 결혼식에 참석 안 하셨었어요? 둘이 결혼한지 모르고 계세요? 장인은 재훈 씨를 모른다고 하더니 잠시 후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말은 또 다릅니다. 부모와 여동생 말이 서로 다른 상황. 이번엔 재훈 씨의 동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Đây là em Hùng Hao, Tuấn. Thì là chơi cùng đi à? 재훈 씨가 동서라고 알고 있는 남성, 즉 자신의 남편을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거 장인어른, 그러니까 저 아버님 전화번호라고 이거 그분이 알려줬는데 혹시 이거는 맞나요? 친정집 번호라고 알려주었던 전화번호는 재훈 씨 아내의 옛날 번호였습니다. 취재진은 재훈 씨 베트남 아내의 행방을 재차 물었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여기 왔거나 가장 마지막에 그 따님이죠, 따님 하고 전화 통화 해본 적이 언제세요? Thế lần gần đây nhất mà chú liên hệ với chị là bao giờ hả chú? 그럼 뭐 어디에 있는지 뭐 하고 사는지 모르세요? Thế thì cô chú không biết là chị đang ở đâu và làm gì ạ? Thầy nói nó thấy ngày trước bắt đầu nó bảo đi du lịch. Đấy. Thế xong bảo nó bảo đi sang bên đi du lịch thì họ bắt nhiều. Thì bảo nó đi vào trong miền Nam nó làm ăn. Đấy thì từ lâu rồi, theo đến 2 tháng nay rồi cũng không thấy nó liên lạc. Có cuộc sống riêng rồi, ở riêng chứ phải chung đâu. Cho đi lấy chồng ra hết trách nhiệm. Anh ấy tự giải quyết với cả tìm trí. Còn không liên quan gia đình tôi nhé, không hay. Nam quyền đến gia đình. Chứ làm sao mà đến phản gia không thể. 남편 재훈 씨 보고 직접 찾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가족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지 베트남에 있다는 그 중개업자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곳입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이 베트남에 있는 한 카페인데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적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주문들도 좀 하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이 베트남 중개업자가 영상을 올린 곳이 이곳입니다.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자주 오시니까 면접 보는 거 같이 하시는 분이 여러 명이 오니까 저는 면접을 보러 나가서 이분하고 이제 여러 명이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올 때 많게는 5분, 적게는 2-3분 이분 무슨 일 하는지는 아시죠? 그 업자가 이 여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이제 자주 왔다는데 이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렇게 찾아간 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결국 중개업자를 만났습니까?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는 못하고 대신 통화를 했습니다. TV조선의 지선호 기자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계시죠? 네, 베트남에 있어요. 저희도 지금 베트남에 왔는데 혹시 뭐 만나서 네.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딱히 뭐 해드릴 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남편 재우 씨는 이 아내도 문제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업자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책임은 그 결혼 업자한테 있는 거죠. 애초에 그런 여자들만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요. 베트남 현지 상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국내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예. 재훈 씨도 생각했을 때 국내 중개업자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죄송하지만 네.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먼저 간단한 신상 정보를 묻더니 진행 절차를 얘기합니다. 네, 일단 4박 5일 일정으로 해서 이제 신부님하고 매칭을 하셔가지고 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혼이 되면 결혼을 하시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돌아오시는 거고 둘째 날까지는 신부님하고 계속 매칭을 하실 거예요. 네. 4박 5일 동안 맞선부터 결혼까지 진행되는데 무려 40명의 여성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한 이 정도 보실 거예요, 하면. 40명 정도? 네. 성혼하시게 되면 1,300이에요. 네, 저희. 잠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어 베트남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결혼 중개업자. 이분은 24살, 99년생. 아, 예뻐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라요. 근데 생각하실 건 하나 있어요. 예쁜 신부님한테는 그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도망가는 신부는 거의 없다며 도망가면 업체가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 없죠. 아내가 도망간다던가 그런 거. 예전이랑 달라요. 다른 곳은 어떨까? 이번에도 역시 여성들의 사진을 먼저 보여줍니다.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잡힐. 일단 어디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저희는 그냥 주먹공부를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다른 곳은 술집 아가씨들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가씨가 막 끝까지 막 거짓말을 해버리면 저희는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맞선장에 있는 아가씨들이 보통 술집 나가는 아가씨들 그러다 보니까 예쁘죠. 그러니까 혹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실패하는 거죠. 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제작의 어떤 방송 심의를 위해서 모자이크를 강하게 지금 가려놓기는 했는데요. 여성들의 사진을 대부분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남성들에게. 네. 이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물론 안 됩니다. 이 계약 전에 이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 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업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예쁜 얼굴을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 사람을 약속했는데 현지 가면 없어요. 믿기니까. 그래도 일단 데려는 가는군요. 예, 데려가죠. 여성 사진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냥 상담했는데 진짜 아름답고 나이 젊고 이런 여성 프로필 한 10명 쭈르륵 줬어. 남자 호프. 와, 진짜 이 여성이 나랑 됩니까? 됩니다. 이런 끝이에요.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거는 이 업체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결국 남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 기자, 베트남 돌아온 후에도 지금 재훈 씨를 만났죠? 예,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지난 19일 재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만나 취재했던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남자분은 아세요? 여기 남자분? 그때 결혼식에 참석 안 하셨었어요? 베트남에서 찍어온 화면을 유심히 보는 남편 재훈 씨. 이 장인의 표정만 봐도 알겠네. 그 지금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표정만 봐도 알죠.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다 분명히 내가 그 집 가서 밥도 먹고
같이 인사도 하고 약혼식 할 때도 다 같이 밥 먹고 참석하고 다 했었는데 처음부터 다 가족끼리 짜고 했다. 뭐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며칠 후 재훈 씨는 관계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이제 피해자들이 오면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나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 성혼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한국 결혼 이민자가 한국의 공항에 들어오고 성혼이 됐다 하면 저희는 거기서 더 이상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결혼 비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위장이잖아요. 좀 악의적이잖아요. 사기라는 범죄 자체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단은 뭐 저희도 도움이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관계 기관들도 다들 방법이 없다 그러고 도움을 청할 곳이 이렇게 없어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겪는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비단 재훈 씨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22일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안 할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얘기하는 남성들. 한 3개월?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라갔더라고요. 피해를 당한 남성들은 충격에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공황인데 그냥 떨리고 막 앞에 안 보이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배신당하면 배신 아니 사기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날 취재진은 피해 모임 중에 만난 한 남성을 따라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52살의 박수남 씨. 수남 씨가 취재진을 아내가 머물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베트남 아내는 짐을 그대로 놔둔 채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가방이 한 개 돼 있었거든요. 그게 핸드폰 2개하고 뭐 지갑이나 신분증, 여권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작은 가방에 넣고 그거 가져가고. 얼마 전 가출한 아내와 가까스로 연락이 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우리 돈은 1억이 필요하대. 1억 필요한데 1억을 입금해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오겠다. 그래 내가 그랬죠. 1억을 당장 즉시로 드릴 수는 없다. 그럼 됐다. 넌 안 갈 것이다. 돈을 벌어 내 혼자서 돈을 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이 참 진짜 내하고 살려고 온 목적이 아니구나. 돈이 목적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미치겠다 참아. 돈을 자꾸 보내줬어. 돈을 천실히 보내다. 아들이 있다고 하대. 아들 놔도 말어. 그럼 그 돈은 안정이 들어가. 돈 벌이러 왔다. 아이고 기가 찬디. 그렇다면 집을 나간 박 씨의 아내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취재진은 그녀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공단이 있어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여자를 본 적이 있을까?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분이세요? 여자를 봤다는 목격자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여자와 마지막까지 연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트남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을 나갔는데 그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몰라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해 보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무슨 뭐라고 하던가요? 몰라요.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몰라요. 한국에 있어. 네. 난 못 봤어요. 지선호 기자, 과연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절차나 과정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베트남 현지에서 관계자들과 신부들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의 한 어학당. 이곳은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관계자는 한국행을 꿈꾸며 결혼을 한 많은 신부가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Ở đây thì anh thì cũng phải chia sẻ là anh sư dông về cô dâu thì là có cái đợt gì có một đứa em. Còn ở đây hầu như khu tỉnh phía Bắc là vào cái đào tạo này, còn đang đây nó đi hầu như một năm ta tổ chức thi 1 tháng, 3 tháng một lần cái thi đấy. Trên Hà Nội xuống để thi tổ chức ở tại dưới này. Đấy là một năm ở đây đi cũng khá nhiều. Anh tính là với tầm 1.000 ấy để đào tạo để thi tiếng ở đây một năm 1.000 ấy.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인근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는 신부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건물. 간판에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리인의 안내로 둘러본 신부들의 기숙사. Chỉ có mấy phòng tầng 3 thôi, còn tầng 4, tầng 5 này là có gì thì không. 취재진은 이곳에서 베트남 신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는 현재 5명의 신부가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 3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좀 하세요? 한국말 알아요? 네. 다 한국 사람은 Bọn chị lấy rồi, bọn chị kết hôn hết rồi, chị học điều này tất cả 마침 방 안에서는 베트남 신부들이 바닥에 음식을 깔아놓고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가세요? Khi nào thì các chị sang Hàn ạ? Bao giờ phải còn phải học, nếu mà học xong thì chắc lấy cái chồng xong rồi này. 한 번만에 이렇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또 결혼하네. 처음에는 왜요? 처음에는 뭐 마음에 안 들었어요? Thì nó phải học chứ, học thì cũng học một chuyện thì mình phải thấy là nó phù hợp với mình. 이들은 한국에 있는 신랑으로부터 숙박비, 어학당비 등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Chị thì tự do thì ý là không quy định. Chị lấy tự do thì chồng chị thì không quy định là cho bao nhiêu một tháng, mà là hết thì chồng chị. Lễ Tết là anh sẽ gửi quà về những cái ngày ví dụ mùng 8 tháng 3 hay là những cái ngày gì sinh nhật hoặc là gia đình có việc anh cũng gửi hết tiền đấy. Nói chung là tùy theo. 한국에 가면 맞벌이를 하겠다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한국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일도 하고 맞벌이 하시려고. Đúng rồi. Thì cái tất nhiên thôi. Cái đấy. 그런데 이곳 관리인은 한국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Cái đầu bên người Hàn là con gái Việt Nam người ta lấy mình vì giả người ta thiệt thòi. Đa số là các bạn trai Việt Nam. 결국 한국으로 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지금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베트남의 경우 그 맞선을 보게 되면 대략 한 30명 정도가 오셔요. 10명 정도는 아예 그냥 묻지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남자가 좋아서 이게 아니고 그냥 취업 결혼, 한국행 그 결혼, 그리고 돈벌이 결혼, 결혼을 하는 순간에 이유가 없이 무조건 돈이 생기기 때문에 묻지마 결혼을 해요. 그렇다면 이 베트남 여성들이 처음부터 진정성 있게 결혼을 필요해서 진짜 결혼을 한다는 걸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검증 과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중개업체 관계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하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에요. 예, 마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중매쟁이들이 동네마다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을에 이제 처녀들,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모집을 해서 현지에 있는 업체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자기가 소개시켜준 처녀가 이제 시집을 가면은 얼마간의 이 그 커미션을 먹는 그런 구조죠. 지선호 기자, 마담이요? 네, 이 처음 나온 용어인데 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네. 베트남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결혼을 중개하는 이 업무가 불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트남 사이트에 한국 신랑들이 막 떠. 그 걔들은 그걸 보고 이제 불법으로 막 신부들 모집하는 거죠. 거기 마담을 안 끼우서는 안 돼요. 신고를 한다고요. 한국 업체 가면은 뭐 왕마담 있고 중간 마담 있고 새끼 마담 완전히 우리나라 다단계처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이 마담들이 직접 이 신부들을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검증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베트남 현지 마담이 운영한다는 사이트입니다. 한국 남성의 사진과 함께 사는 지역, 키, 직업, 연봉까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고 한국 남성과 맞선을 희망하는 신부들은 연락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남성과 맞선을 보면 한국어 학습비, 식비, 숙소가 무료이며 매달 한국 돈 5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취재진은 마담을 만나기 위해 신부 모집에 응해봤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담으로부터 답변이 옵니다. 39살 신랑이 한 명 있다. 준비된 한국 신랑이 있다며 여성의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맞선을 볼 수 있냐고 묻습니다. 모두 비용, 여행 비용은 남방에서 어떤 분들이요? 아, 남자가 다 비용을 대주다. 네. 이틀에서 사흘 정도 남자와 여행을 갈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남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마담과 직접 만남을 시도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한글로 변환해서 메시지를 보내온 마담.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자 흔쾌히 알겠다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 마담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사진을 보내오더니 결국 마담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지선호 기자, 이게 마담이 보내온 사진이군요. 근데 지금 배경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지금 뭐 링거 받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진 보내온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고 처음에 네.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날 당일날 이렇게 아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담도 만나기는 좀 껄끄러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지선호 기자, 그럼 결국 못 만나고 왔습니까? 그래서 이 마담이 아니라 이 다른 마담을 수소문 끝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하이퐁에서 활동한다는 15년 경력의 마담. Xác rể này tầm này nó là mối. Bây giờ xác định là mối rất về Việt Nam gái nhiều. 마담은 만나자마자 여성들이 많다며 한국 신랑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이면 몇 번이나 커플을 좀 성사시키시는지. Tức là một tháng đi hả chị? Một tháng đi khoảng được 4 đến 5 cặp. Cũng không nhiều. Trước một tháng, ngày xưa một tháng phải mấy chục đôi. 신부 검증은 제대로 한다며 자신 있어 합니다. Không, nếu không gặp được thì chỉ phải nói trước. Ví dụ như đây, kiểm tra cô dâu này mà ví dụ như cô dâu này muốn 오, 되게 예쁘네. ý là về mà muốn gặp thì chị kiểm tra thử lấy được chưa? Ý là bên Hàn sẽ bảo về chỉ kiểm tra cô dâu này hôm đấy lại còn đã lấy chồng chưa hay chưa lấy thì chị kiểm tra, thì nếu mà lấy rồi thì chị sẽ báo lấy rồi, còn chưa lấy thì muốn về gặp mặt thì chị sẽ gọi cô dâu đến gặp nói chuyện. Bây giờ bọn chị thứ nhất là bọn chị tìm hiểu cô dâu trước, tìm hiểu, ý là tìm hiểu cô dâu trước, xong rồi cho để nhiều lúc mà cho để với cô dâu là gặp mặt nói chuyện. 혹시나 이제 신부가 좀 숨기거나 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서류에 안 나타나잖아요. Thì thường thường bọn chị ngủ đến nhà mà.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결혼하려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Trong Nam, chẳng hạn Nam là đi chồng thì đòi hỏi là phải cái này, phải cái kia, phải lễ nhiều rồi thì cho nhiều, nhưng mà Đông Bắc nó không đòi hỏi thế. Đông Bắc, Đông Nam thì thường là người ta cuộc sống nó nghèo, nó ăn chơi hơn, nó thích tiền thôi. Nhưng mà Đông Bắc là thích đến gia đình.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그 어느 뭐 일주일 혹은 뭐 한 달 안에 이제 그 여자분들을 다 이렇게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Không, nếu mà anh có thể chẳng hạn thì anh dẫn về đây thì chị làm chỉ trong mấy ngày là đã làm xong hết rồi. Chị cứ để về ngày nào là sắp xếp ngày đấy. Chẳng hạn ngày mai để về sẽ sắp xếp ngày mai gặp ăn. 그러면서 마담은 전적으로 자신만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Cứ quen biết thì không biết đâu, không có tin tưởng. Qua mình thì người ta tin tưởng thôi. 어렵게 수소문 끝에 만난 마담의 모습인 것 같은데 결국 자신만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중개업자들은 이 마담의 위험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시죠. 근데 베트남은 땅이 넓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 해준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볼 수가 없다고요. 그거 본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짜 저기 20년 동안 자라온 환경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담도 몰라요. 그런 것까지는. 그런 말하면 그건 다 사기죠. 현지에서 일하시는 이런 현지 이 브로커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만 보내라. 결혼은 우리가 책임질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남성들이 현지에서 불법 행위를 당해도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신고도 못하고 피해 호소도 못하고 참 답답한 일인데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이 베트남 신부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 이 일부 업체들도 문제라고 피해 남성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업체를 통해 국제 결혼을 진행한 정인식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여자애랑 그 베트남에서 아까 삼겹살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이제 매칭이 돼서 다른 업체에 올라왔어요. 그 카페 사진이 소문했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국제 결혼 업체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전혀 모르는 사이트라. 저는 여기에 가입을 하지도 않았고 안 했는데 제 사진이 올라가 있더란 말이죠. 결국 그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10%밖에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환불 금액 정하시고 말해달라니까 10%에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진을 올린 업체는 정식 등록된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업체에 확인해봤습니다. 이쪽 사이트에 자기가 그때 베트남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같이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피해 남성들이 얘기하는 중개업체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진행했던 김영수 씨는 업체 측의 과한 비용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500짜리요. 이거 500 이상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입만 시키니까 좋은 소리 해갖고 그냥 어쨌든 믿기든 뭐든 잘 되면 되는 거고 2,300만 먼저 받으면 갑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 바가지입니다. 마담비가 600만 원 나갔다는 게 서류비 이게 진짜 나갔을까요? 지선호 기자, 지금 이렇게 쭉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국제 결혼에 필요한 어떤 비용, 그게 적혀 있는 서류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례자에게 받은 그 업체가 소명했다는 지출 내역입니다. 네. 이 액수가 큰 항목들을 한번 보면은 뭐 국내 이동 수단 한 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통역비 84만 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비들이 이렇게 많은데 맞선 서류비, 그다음에 베트남 맞선 서류비,
베트남 서류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마담비 아까 말씀 들으셨던 네. 마담비가 4,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난 이 사례자는 네. 이 총 지불한 금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됐다고 했거든요. 3,400만 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명한 것 이외에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는지 몰랐다. 어디에 썼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들이 통상적으로 국제 결혼할 때 들어가는 금액의 적정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과하게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였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비용이 조금 비싸다. 이게 다 이제 원래 들어가는 항목들이 맞는 건지. 두 번을 들어가서는 의미는 없어요. 뭐 마담비라든가 뭐 서류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부르기 나름인 거잖아요. 다른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업체 사장이 그 신랑분을 완전히 봉으로 본 거예요. 뭐 신랑이 3번, 4번 들어와도 2,500만 원 이하예요. 마담비를 4,000불 주는 데가 없어요. 보통 얼마죠? 한 500불이요. 자, 이렇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뭐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요? 여성가족부 실태 파악은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단속 법에는 지자체가 그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여가부는 그럼 그 지자체 그걸 또 지도 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뭐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저희가 미등록 업체 같은 경우 이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뭐 인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남성들의 피해는 주로 이 미등록 중개 업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점검은 이 등록된 중개 업체를 중심으로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가족부에 추가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여성가족부는 우려하고 있는 이 우려점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추가해 왔습니다. 이주 여성의 관점에서만 그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안을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 국제결혼 피해자 남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지선호 기자, 재훈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답니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재훈 씨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찾은 시각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녁 때였는데 재훈 씨는 저렇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아, 라면을 먹고 있네요. 하루하루를 좀 힘들게 버티는 모습이죠. 네. 아마 충격이 컸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직 일상에서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호주적상 유부남대죠. 또 지인, 부모님, 가족들한테 다 상처 주죠. 혼수 준비도 돈 1,000만 원 들어갔고 전세 찍고 한다고 전세 자금까지 대출까지도 9,000 받아놨는데 그것도 이자 내야지. 이거는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어떻게든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현재 이 한국 남성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국제결혼 피해 집계조차 없습니다. 부디 누구 하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선호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탐사보도 7,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탐사보도 7은 지난주 영유아 그 위험한 거래편에서 개인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아동매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신생아 남자 아기면 1,000만 원 넘어간다고 했었어. 여자가 800인가 900인가 그랬었어요. 기노금이니까 이제 800부터 시작. 네. 저도 처음에 처음에 돈에 혹했죠. 통장으로 이렇게 이제 800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접수를 해서 제 이름으로 진료를 보면 그냥 저인 거고 저희 둘이서 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미 브로커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죠. 방송 이후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